문법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 절차 묻고 답하기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찾았니? 일단 방법을 묻는 방법 뭐 이 정도가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부정사 어떻게 to 부정사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Can you tell me how to 부정사 어떻게 to 부정사 하는지 나에게 말해 주실 수 있나? 이 정도로 나오는 건데 시험으로 나오기 딱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말할 때 첫 번째로 뭐 하시고요, 두 번째로 뭐 하시고요, 그리고 뭐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요 라는 애들을 이용해서 순서를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한 문제도 나오기 딱 좋아요. 절차 같은 거를 네가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해서 나오기 좋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thank you, thanks 말고 좀 더 디테일한 거 가봅시다. I appreciate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인데 이때 appreciate란 단어를 스펠링까지 좀 잘 외워 놓자 뭐 appropriate라든지 되게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마지막 여기 나오는 표현도 칠판에 나오는 표현도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I can't thank you enough.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도 충분하지가 않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니까 역시 감사함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 뭐 you're welcome 천만에요, 뭐 it's my pleasure, no problem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don't mention it 이 표현이 좀 어렵죠. mention이 원래 언급하다라는 말인데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뭐 당연한 건데 뭐 말도 하지 마. 당연히 내가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문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혹시 선생님이 너무 빠르거나 하면 말해줘. 선생님이 다 끝내야 된다는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막 서두르는 느낌이 좀 나도 수업하면서 좀 느껴지거든. 꼭 말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add? 어떻게 돈을 넣는지, 추가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To my transportation card. 나의 교통카드에. 이거 돈 어떻게 넣는 거야? Of course, 물론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First, 첫 번째로 Put your card in the machine. 머신에 넣어. 두 번째로 Choose the amount of money you want to add. 네가 추가하고 싶은 돈의 양을 골라. 요 정도가 되겠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따가 본문 보면서 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 건데 명사, 동사는 무조건 꾸며주는 말입니다. 네가 추가하기를 원하는 액수를 넣어. 골라. 오케이. last 마지막으로 insert 넣다, 삽입하다 명령문 넣어라. 네 돈을 어디 안으로? 기계 안으로. That sounds simple. 간단하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왜? 다음 문장 갑니다. I want to buy a snack. 과자 좀 사고 싶은데 Do you know how to use this snack machine? 이 스낵 머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Yeah, first 첫 번째로 Choose the snack you want. 또 나왔다. 명사, 동사. 무조건 꾸며주는 말. 네가 원하는 스낵을 먼저 골라. 나 이미 했어요. I already did. 이미 했어. What's next? Just put in the money. 돈을 넣어. Then 그 다음에 take the snack out. 그 과자 꺼내. Got it, thanks. 감사합니다 정도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문법이 하나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보자. 선생님 대표적으로 take out을 좀 할 겁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말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어동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잡고 가봅시다. 대화문에서는 어법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은 어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사로만 끝나는 한 개짜리 단어가 아니라 뒤에 부사 또는 전치사와 함께 오는 동사 구, 조금 어려운 말 이런 말을 동사들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명사면 그냥 앞, 뒤에 어디든 넣어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넣거나 끝에 넣거나. 여기도 보시면 take out the snack이나 take the snack out이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take out에 대한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반드시 이 중간에 들어가 줘야 돼. 여기처럼요. 다 이거 스낵 그거구나. 어쨌든 대명사는 반드시 여기 넣어줘야 돼. 그래서 pick me up이 되는 거야. pick up me가 아니라. 이해가? 재환이를 뽑아라.
재환이를 뽑아라. pick up 재환. pick 재환 up 문제 없어요. 근데 그를 뽑아라. pick up him 안 돼. pick him up 이렇게만 되는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실례합니다. 저는요 rent 빌리고 싶어요. 바이크를요.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is application?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Sure. First, 첫 번째, log in to the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세요. Then, 그 다음에 find the rent 버튼. 렌트네요, 미안. 렌트 버튼을 찾아서 눌러.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이는 렌트 버튼이 이시겠죠? 그 다음에 then application will give you 어플리케이션이 너에게 a number 숫자를 줄 건데 그 숫자가 뭐 하는 숫자인 거니? to unlock 표현 조심해라. 잠그다의 반이여 여는 거야. 그치? 자전거를 여는 번호를 줄 거야.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당신의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다. 넘어갈게요. 어딨니? 뭐 아직도 있어. 오케이, 마지막 대화문이네요. 가봅시다. 실례합니다. What's this robot for? 이 로봇 뭘 위한 거야? 그래서 괜찮겠죠? It's robot. 그것은 로봇인데 that find books for you. 너를 위해 책을 찾아주는 로봇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간단한 어법이니까 한번 보고 갈까? 이따가 본문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that은 로봇을 수식하는 거고 뒤에 딱 봐도 주어 빠져 있죠? 이때 중요한 점은 여기 수일치. 어디다 맞춰야 돼? 로봇에다 맞춰야 돼. 뭐 말하는 건지 알기를 바래요. 이따가 또 본문 때 설명할 거니까. 정말요? Can you tell me how to use it?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Sure. 첫 번째, 이 플레이스 단어 좀 알아둬라. 두다야, 두다. 둬라. 네 라이브러리 카드를 로봇의 스크린에 둬라. 오케이. 세컨드. 두 번째, 타입. 이때 타입은 입력하다. 입력해라. 그 책의 타이틀을. 근데 어떤 책이야? 명사, 동사. 네가 찾는 책의 제목을 입력하고 엔터를 프레스 눌러라. 그게 끝인가요? 그러면 로봇이 네 책을 찾아서 여기 아니구나. 찾아서 가져올 거야. 그 책을 어디다가? 프런트 데스크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책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맞아. 엄청 쉽지 않아? Yes, it's really amazing. 정말 놀랍군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해석 먼저 위주로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 잡아보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visited an online bookstore? 당신은 온라인 서점에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And 그리고 have been surprised? 놀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요. 어떤 책?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온라인 서점이겠죠? 온라인 서점이 당신을 위해 추천해주는 책 때문에 놀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도가 되는데 몇 가지 좀 중요한 것 좀 잡아봅시다. 첫 번째, 요 정도 알고 계시나요? Have you ever visited? 요런 걸 이제 시제로 설명할 때는 뭐 현재 완료의 경험 뭐 이러는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안 끝났어. Have you ever에 걸려서 visited 1번, Have you ever에 걸리면서 been surprised 2번.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고 있는 거야. Have you ever pp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보자.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 뭐 비동사라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가 붙어 나오거나 아니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ed가 이렇게 붙어 나올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주어를 기점으로 얘가 이 감정을 유발하는 거면 ing,
얘가 이 감정을 유발당한 거면 PP 써야 되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책 때문에 네가 놀라움을 유발당한 적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다 보니까 PP 쓴 거다. 됐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봅시다. 문장을 읽다 보면 어떤 명사가 이렇게 등장한 다음에 뒤에 that이 나오는데 이 that은 높은 확률로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을 거야. 선생님, that이 명사를 수식한다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높은 확률로 뒷문장이 불완전할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주어와 동사가 다 있는데 있어야 하는 목적어가 없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요 that이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 아, 결론. 그래서 아까부터 선생님이 계속 명사, 동사는 무조건 꾸며주는 거라고 했구나. 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여긴 대신 앞에 있는 책을 꾸며준다. 어떻게 알아요? 뒷문장 불완전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선생님 여기 보이는 that은 생략 가능한다고요? 네, 가능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 Many of them, 여기서 them은요, 여기 있는 book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많은 책들은요, looked, 보이죠? 어떻게 보여? 감정 나왔다. 그래요. 흥미를 유발하는 것처럼 보여. 뭐가? 이 책이. 그렇죠? So, 그래서 how, 어떻게 did bookstore, 그 서점이 알고 있는 걸까? What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걸 그 서점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저도 what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what이라는 친구는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해요. 선생님 명사 역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요 덩어리가 통째로 문장 속 주어, 목적어, 보어에 그냥 탕 하고 요 덩어리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what은요 뒷문장이 반드시 불완전해야 돼. 확인 한번 해볼까? 여기 북스토어에 no 나와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 맞네? 두 번째, what이 나왔다는 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like 뒤에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목적어 없네? what 자리 너무 괜찮네요. 그런데 이거랑 꼭 비교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that입니다. that이요. that도 요 뒤에 딸려오는 애들이 싹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what과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본다면 이 that은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요거를 꼭 비교하실 줄 아시기를 바래요.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This is all possible. 이것은요 가능해요. 뭐 덕분에? 빅데이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지? 요 because of도 잠깐 나온 김에 좀 볼까?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점을 정확히 좀 압시다. because는요 좀 어려운 말 좀 쓸까요?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고 because of는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 따라와야 돼. 확인해 보면 빅데이터라는 명사밖에 없죠. 그래서 because of 온 겁니다. 넘어갈게요. What is big data? 빅데이터가 도대체 뭘까? 시작해 볼게요. 빅데이터라는 거는요 데이터 세트인데 이 데이터 세트가 뭐냐면 are very big and complex. 엄청 크고 엄청 복잡한 거래요. 단어 조심. complex, 복잡한. 뭐 다른 건 중요한 게 없고 그냥 that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명사 수식하는 거라고 했었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례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어요. that이. 어떻게 알아요? 뒷문장이 불완전할 거야. 근데 이번에 어떤 케이스냐면 있어야 하는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만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여기 보이는 동사의 수일치. 선생님, 수일치는 주어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주어가 없는데요. 주어 자리 원래 요 앞에 있는 명사 자리거든. 그래서 요 명사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 이때는 대시 생략 안 돼요? 네, 안 돼요. 생략 안 됩니다. 대신에 위치 정도는 바꿔줄 수 있겠죠. 됐을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번 핵심 문법 나왔지만 별게 아니니까 그냥 동그라미 정도만 칠게요. 이때 as는 뭐뭐 함에 따라 정도가 해석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가봅시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의사소통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의 양, 명사 또 나왔지? 명사, 동사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요, is getting much bigger,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전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괜찮을까? 자, 하나씩 좀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A and B는 복수 아닙니까? 이거 근데 동사에 s가 왜 들어가요? 아마도 둘 다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안 끝났죠? 여기 much에 대해서 좀 볼 거야.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친구는 5가지로 정해져 있죠? 외우셔야 돼. far, still, a lot, even, much. 요 5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 much greater. 이 자리에 very 뭐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this is mainly because. 자, 이것은 주로 왜냐하면 almost everything that we do online. 그렇죠. 대시 또 끊어주는 거 눈에 보이지? 뒤에 뭐 하는지 목적어 빠져 있고. 요 케이스입니다. 해석해 볼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leaves 남겨두거든요. trace 흔적을. 됐죠? 중요한 것 좀 잡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뭐 간단한 거 여기 everything이니까 단수 취급이어서 leaves 쓴 거야.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라고 나와 있는데 해석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뒤에 원인. 왜냐하면 여기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because 자리에 this is why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돼요. y가 오는 순간 뒤에 결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인과의 위치가 i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y 절대 쓰면 안 돼. 우리가 하는 온라인의 모든 것들이 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래.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만만치 않아요, 해석. 명사, 동사. 한 사진들. 안 끝났지? 기록들. 이게 주어 2개예요. 해석해보자. 네가 너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사진들. 그리고 너의 온라인에서의 purchase, 구매의 기록들, 얘네들이 are 전부 빅데이터의 일부야.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 인터넷에서 뭐 하면 기록 다 남죠.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할게요. 단순히 however 앞으로 빼도 됩니다. 문장 속에 있는 역접은 맨 앞으로 빼서 해석하시면 돼요. however 그러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is not enough. 충분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뭘 구매하면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서 빅데이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집하는 게 끝이 아니래.
그럼 뭐가 좀 더 있단 소린가? 좀 더 가봅시다. 빅데이터라는 거는요. 이거 수동태 좀 조심하자. have to가 해야 한다는데 has to be analyzed야. 빅데이터라는 건 analyze 분석하다입니다.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됩니다. 뭐에 의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요. 어려운 문장 아니죠? 예, 예. 이것은 됩니다. 뭔데요? 뭔데? 빅데이터요. 됐죠? 다음 문장 갑니다. 우리 이번 핵심 문법이라서 볼 게 조금 있어요. 해석 먼저 깔끔하게 해보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은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draw, 끌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겠어? 됐죠? 여기 있는 이 또 당연히 빅데이터. 자,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분사구문 관련된 건데 이거 선생님이 또 씁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몇 개? 한 개.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쓴 이 문장도 주어 동사는 당연히 한 개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말해볼까? 그럼 이 동사처럼 생긴 애들은 실제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죠. 동사가 실제로는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뭐를 기준으로? 여기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주어가 하는 거야 라는 능동이면 이렇게 ing, 이 주어가 되는 거야 라는 수동이면 항상 이렇게 pp를 쓰는 거야. 확인해보자. 동사는 이미 analyze 나왔고 여기 and에 걸려있는 끌어내다 나왔습니다. 동사 끝. 이제 못 써. 그럼 이 using은 뭐냐고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expert, 전문가를 기준으로. 전문가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ing. 맞죠? 오케이. 전 한번 머리로 계산 좀 해보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꾸고 싶어. 만들어 봐봐. 뭐해? 접속사 살려? 주어 살려? 동사?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겠다. 할 수 있겠어. 책에 나와 있니 혹시? 아이씨.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These results, 이 결과들, 여기서 이 결과들은 여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결과들은요, can be used, 사용됩니다. 결정을 하는데, 또는 뭐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predict 예측하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대요. 여기서도 중요한 어휘 좀 하나 봅시다. 여기 to make 자리 대신에 to making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의미가 아예 달라져. to making이 들어가면 의사결정하는 거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으로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to 부정사 써주기를 바랍니다. 뒤에도 똑같아. to respecting 같은 건 to predicting 같은 건 안 됩니다. 됐죠? 파트 2 가볼게요. 어떻게 빅데이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데 제목 좀 한번 잘 봐봐. 이거 되게 깔려하는데 이 원래 is 위치가 여기 있는 is였어요. 그치? 빅데이터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우리의 삶에. 근데 물어보는 문장이라서 is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뭐가 걱정이냐면
여기에서 인플루언스를 동사 원형으로 써놨을 때 아닌 걸 알아야 돼. 동사 원형은 이미 여기 있으니까. 알겠지? 문장을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칭 잘 잡아야 돼. 가봅시다. 빅데이터는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케이. 이 빅데이터는요, 회사가 이해하는 걸 도와요. 뭘? 그 회사의 고객들의 니즈, 욕망을, 욕구를 더 잘 이해하는 걸 도와요. and 그리고 그 회사가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도와주죠. 지칭 조심하라는 거야 지금. 밑줄 그은 거, 동그라미 친 거. 얘네끼리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병렬 먼저 보고, 이 빅데이터는 helps 도와줍니다. and helps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 help에 대해서 잠깐만 배워봅시다. 요 help는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나오고 목적어에 대한 동작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철수가 청소하는 걸, 철수가 청소하는 거, 철수가 노래하는 거, 철수가 어딜 가는 거, 이런 느낌으로 그걸 돕는다 이럴 때 요 뒤에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 to를 생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는 소리야.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목적어도 뻔히 알지 하면은 help만 그래요. 목적어도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뜬금없이 help 동사 아니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 버리는 겁니다. 확인해보자. help 도와줍니다. 회사가 이해하는 걸. 선생님 그럼 여기 understand 자리에 to understand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돼요. 알겠지? 계속 나오네. 이 빅데이터는요,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걸. 또 나왔지? 빅데이터는요,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걸. 교통체증, 트래픽, 헤비 트래픽입니다. 교통체증을 피하는 걸 도와줘요. 그 빅데이터의 사용은 are endless, 끝이 없고요. Here are some interesting example. 여기에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데 두 가지 어법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초반이라 잡을 게 좀 많이 있네. 두 가지만 좀 잡아볼게요. 첫 번째, 얘부터 잡아야겠다. 원래 문장의 시작은 주어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주어가 나오지 않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부사라고 할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동사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기점으로 수일치를 맞춰줘야 돼. 대열이나 희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 맞춰줘야 돼. 여기 R이 나왔던 이유는 example 쓰였기 때문이야. 괜찮죠?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잡아보자.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하나. 무조건.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하나. 그 주어 동사가 나왔다고 가정 좀 하자. 그러더니 문장 중간에 이런 게 나와. 명사 같은 게 띵 하고 나와. 그런데 명사 앞뒤에 보니까 ing 또는 pp. 선생님 이제 대표적으로 ed라고 적는데 pp입니다. pp. 명사 앞뒤에 ing 또는 pp가 나와. 그럼 이때 얘네들은요 전부 동사가 아니라 이 명사를 기준으로 동작을 추가로 넣고 싶어. 그런데 동사는 못 쓰니까 ing, ed로 넣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명사를 기점으로 본인이 해석해보고 얘가 하는 거면 ing, 소위 능동이라고 하죠. 얘가 되는 거면 pp, 수동이면 pp를 쓰면 되는 거야. 확인해보자. 아까 감정 기억나시죠? 자, 여기 있는 사례들이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거지. 그래서 ing 너무 잘 쓴 거야. 왜? 동사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괜찮아?
힘들어? 재현아? 혼자라서 걱정된다 야. 자 그러면 이 사례들이 지금부터 뭘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질병 forecast 예측 가볼게요. Did you know that? 알고 계셨어요? that 나왔다. 기억하지? 동사 뒤에 목적어니까 명사 자리 뒷문장 완전할 거야. that 나왔으니까.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 전문의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걸 질병을 빠진 건데.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건강 전문가들이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오 노란색. 뭐뭐처럼. 마치 기상캐스터가 기상 전문가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건강 전문가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가능한데 뭐 덕분에? Thanks to big data. 빅데이터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 거야. 예를 들어서 플루 하면 독감입니다. 독감. 이 독감의 계절이 오잖아? 독감이 계절이 올 때 사람들은요. 그럼 더 많은 독감 약을 사두죠. 됐지? 그래서 간단한 어법 하나만 좀 보자. 이제 결론만 좀 말할게. 여기에 comes 말고 will 놓고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눈치채야 돼. 이게 지금은 이렇게 쓰니까 눈에 되게 잘 띈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잘 안 띄어요. 왜냐면 뒤에 이미 will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거든. 근데 절대 안 돼요. 선생님 어떤 기준입니까? 시간을 나타내 좀 어려운 말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나타내는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if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는 문장 속에선 애시당초에 will을 쓸 수가 없어요. when, while, after, before, 뭐 if, unless, once 이런 표현들이 있는 문장 속에선 절대 will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will을 오는 건 안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사람들은요 또 온라인에서 막 찾아보겠죠. 뭐에 대해서요? 독감 증상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겠죠. 만약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널리 분석된다면 독감의 확산, 스프레드 확산 독감의 확산은요 조심, 수동태 예측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거 이거 간단한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을래?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놔. 얘는 조건절 문장이야. 절대 뭐라고 쓰면 안 되냐면 얘를 가정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얘 가정법 아닙니다. 알겠지? 참고로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정법이 오려면 동사가 다 과거여야 돼요. 가정법에는 조건절입니다. 8과 배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될 거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스포츠에서의 향상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스포츠에서의 퍼포먼스 성적 향상 갑니다. 당신은 스포츠 팬인가요? Well, 빅데이터가 향상시키는데 선수들의 퍼포먼스, 실적을 향상시켜요. 그러면서 만들어요. 스포츠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요. 됐죠? 몇 가지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기억나십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하나밖에 못 와. 이 문장의 동사는 이미 왔어.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문장의 동사는 이미 왔어. 그럼 여기 있는 메이킹은 뭐를 기점으로? 빅데이터를 기점으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ing 맞는 거야. 재현아 보지 말고 한번 너가 만들어봐. 이거 메이킹 지금부터 접속사가 있는 걸로 만들어 볼 거야. 접속사 뭐야? 이제 주어는 뭐야?
주어가 없는 이유는 주어가 이미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야. 주어 뭐야? 빅데이터. 그렇지. as 빅데이터. 자, 동사 살려야 돼. 첫 번째 시제 봐야 돼. 현재. make 안 되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되겠어? 됐죠? 더 재밌게 만들 거야. 여기서도 이제 exciting ing 쓴 이유 아시겠죠? 뭐가? 여기는 스포츠가. 이거 말하는 거다. 이거. 동사는 이미 나왔어. 명사를 기점으로 ing, 흥미를 유발하는 스포츠를 만드는 거니까. easy. 다음 문장 갑니다. A famous example. 유명한 사례가 바로 독일 국가대표팀이래요. 가보자. 그 팀, 독일 국가대표팀은 만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자, by ing 뭐함으로써 1번 수집함으로써 2번 분석함으로써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이 플레이어에 관련한 빅데이터의 엄청난 양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막 쌓았어. 그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들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무슨 정보야? 얼마나 많이 각각의 선수가 뛰는지 and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각각의 선수가 공을 갖고 있는지 요런 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쫙 쌓은 거야. 괜찮니? 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how가 오더니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면 이때 how의 뜻은 어떻게죠? 그런데 만약에 how가 이렇게 오더니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끌고 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때 how의 뜻 뭘로 바뀝니까? 그렇지. 얼마나로. 요건 알고 계시지? 그래서 how much 하면 얼마나 많이야. 이게 첫 번째 어법이고요. 두 번째 어법도 그냥 바로 가보자. 이거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바꿔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하려고 해봐. 우리가 소위 이제 뭐라 그래? 이름은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재현아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된다. 처음 설명하는 거야. 봐봐. 우리가 소위 이제 의문사. 근데 의문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또는 왜는 빼자. 위치까지요. 어쨌든 이런 의문사가 문장의 스타트에 딱 와버리는 순간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되게 기본이야. Who are you? When will you go? 이런 식으로. What is your na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덩어리가 이 문장이었던 애가 하나의 명사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선생님 갑자기 머리 아파집니다. 명사로 바뀐다는 말 어려운 말 아니야. 주어, 목적어,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이 덩어리가 탕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의문사, 동사, 주어였던 애의 순서가 다시 바뀌어야 돼.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로. 너 이 순서로 잘 바꿔줘야 돼. 이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렵니? 선생님이 예전에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 의문사, 동사, 주어 요 덩어리가 또 다른 주어, 동사를 만나면 순서가 바뀌어. 이렇게 가르쳤었어. 근데 우리 이제 고2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 제대로 알아야 돼 이제는. 봐봐. 또 다른 주어 동사를 만난다는 건 얘가 목적으로 쓰인다는 소리야. 이해가? 괜찮아? 어려워? 봐봐. 이거 지울게 있다가 봐봐. 이거 잠깐만. 이제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요 덩어리가 있다고 쳐보자. 선생님 옛날엔 이렇게 설명했어. 얘가
또 다른 주어 동사를 만나게 되면 얘 순서가 의주동으로 바뀌어야 돼.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어.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에 들어가야 되는 품사는 명사. 명사로 쓰이면 의주동으로 바뀌어야 돼. 이걸 왜 지금 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바꿨냐면 이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의주동. 얘가 이렇게 덩어리로서 주어로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의주동으로 바꿔야 돼. 주어 자리 뭔데? 명사 자리. 명사로 바뀌는 순간 의주동으로 써야 돼. 이게 간접 의문문의 본질이야. 괜찮겠어?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다. how랑 간접 의문문. 잘 봐봐.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들이 뛰는지. 그쵸? 의주동. 얼마나 오래 그들이 갖고 있는지. 의주동. 괜찮겠어? 잘 써주길 바래요. 다음 문장 갑니다. 자, with the help of this database,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도움과 함께 독일의 국대팀은요,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그 팀의 퍼포먼스, 실적을요. 그리고 2014년도 월드컵에서 우승했죠. 대단하네요. 자, 세 번째 빅데이터 사용법을 가봅시다. crime prevention, 범죄 예방이라고 합니다. 가봅시다. 미안, 선생님이 하나 깜빡했다. 여기 to improve에 걸려서 요렇게 to가 생략된 to win 요렇게 명렬이야. 알겠지? 선생님 이렇게 잡아주니까 애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되게 혼란스러워 하던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 딱 좋아요. 너 여기 win 넣을래 원 넣을래? 지금은 당연히 win처럼 보이지?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뭐랑 헷갈려? 얘랑인가? 되게 헷갈려요. 과거형이니까 나도 과거형 써야 되나? 이렇게 헷갈려. 알겠지? 이렇게 동사 원형 적어주시는 거. 자, 범죄 예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hanks to big data, 빅데이터 덕분에 경찰들은요 예측할 수 있어요. 범죄를요. 뭐 하기 전에? 그 범죄가 happen, 발생하기 전에. 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about the time, 그러한 유형의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시간, 범죄 시간 장소 같은 유형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짜 주어는 여기 경찰들은요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지도입니까? 범죄 핫스팟. 범죄가 오지게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의 지도를 미리 만들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어두운 밤에 뭐 CCTV가 부족한 뭐 외길, 골목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만들 수 있대요. 이 맵은요, identify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려울까봐 미리 좀 말해줄게요. 이 identify라는 뜻은요, 원래 Y입니다. 3인칭이라서 IS로 바뀐 거야. 원래 기본적인 뜻은 식별하다 또는 뭐가 있을까? 확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요 지문에서는 알려주다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뭘로 해석하든 틀린 건 아닙니다. 뭘로 해석하든. 됐죠? 다시 이 맵은요 알려줍니다. 간접 의문문 when and where의 crime 주 is 동 됐죠? 언제 어디에서 범죄가 단어 왜 이렇게 어렵냐? be likely to happen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뭐뭐 할 가능성 있는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경찰들은요, prevent 예방할 수 있죠. further crime 더 많은 범죄를. 모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area 지역에 집중하고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명사, 동사. 미안해. 이 지도가 예측하는 시간 그리고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문장. 빅데이터는요 이미 세상을 greatly 엄청나게 바꿨어요. 요거 greatly 표시 좀 하나 해놔라. 세상을 엄청나게 바꿨어요. 인데 여기 이것 좀 볼래? has already changed. 질문. 재환아, 얘 능동 같아, 수동 같아? 능동이죠. 바꿨어요. 그렇죠? 바꾼 거니까. 바꿔진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꾼 거니까 능동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바꾸고 있어, 빅데이터가. 그래서 AI도 만들어진 거죠. So, 따라서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어디로 이 빅데이터 산업이 갈까? 어디로 갈까?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더 발전할까?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Nobody for sure 부정어 잘 잡아라. 동사 뒤집어야 돼. 아무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오케이 명사 자리 뒷문장 완전한지 한번 봐야 돼.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빅데이터가요. 단어 왜 이렇게 어렵니? 빅데이터가요. play a important role. 역할을 하다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more and more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래.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끝나네요. 괜찮아? 혹시 질문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7가 마무리됐고 질문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